아이고 여기 가긴 오 여기 있네. 보일란가? 안 보일란가? 이렇게 하나? 이것도 초상권 침해하면 안 되니까 그래야 에이 하늘 보면서 여기 좀 사람도 있으니까 조용조용히 가니까 가까이 되겠네. 그럼 질문이 그럼 2032년도에 뭔 사단이 일어나? 큰 사단이 일어나요.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도산을 하는 아마 사단이 일어날 거예요. 아마 초하이퍼 인플레이션이 그때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 시나리오는 겁나게 많아. 나도 그거 자세한 건 몰라. 여러 가지의 사태로 해서 이게 발생을 하죠. 그러다가 인류가 망할 수도 있어요, 그때. 그러다가 세계대전이 열릴 수도 있어요. 핵전쟁으로 다 뒤질 수도 있어요. 근데 확실한 건 어떻게 멸망하지 않고 이 자본주의 상태가 넘어가다면 그 시기가 굉장히 어떻게요? 저기 거부가 탄생할 수 있는 시기예요. 그럼 제가 한진해우를 한 주당 73원에 그 기회를 할 수 있는 기회가 그때 당시에는 수두룩하게 많이 발생할 거예요. 제가 봤을 때 2032년 뭔가 큰 사태가 발생을 하게 되면 이게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어요. 그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의 그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뭐가 어떻게 크게 영향을 미칠지는 몰라요. 하지만 어떻게 해요? 큰 사단은 일어날 분명하고요. 그 2032년. 즉 그 사단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제가 강의를 계속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그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주식시장에서 어떻게 되면 그러니까 줄도산을 해요. 그냥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회사들이 어떻게 해요? 줄도산을 해요. 아니 줄도산하면 그때 줄도산을 해서 투자하면 우리 저기 다 망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맞아요, 망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줄도산한 대부분이 줄도산하는데 그 중에서 소수의 회사들이 살아남아요. 그리고 그 소수의 회사들이 어떻게 해요? 나중에 호황이 다시 오게 돼서 호황이 됐을 때는 어때요? 독과점 회사로 성장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앞으로 일어날 일을 갖다가 한번 제가 시나리오를 좀 대략적으로 그려내고 있어요. 어떻게 시나리오가 전개될지 문제, 제일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는 어떻게 되냐면, 일단은 2032년도에, 이게 인류가 겪어보지 못한 큰 경제 쓰나미를 겪어요. 그러면 대부분의 실직자는 넘치고, 돈은 안 들고, 초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아마 그런 현상이 되고, 모든 회사들이 줄도산을 할 거예요. IMF처럼 그렇게? IMF는 비교도 안 돼요. 자, IMF는 우리 대한민국에만 잠깐 좀 있었지. 자, 그 임팩트 자체는 IMF보다 더 세고, 자, 이번에는 그때 대한민국만 있었고, IMF는 전 세계가 동시에 다 겪어요. 이게 공황, 이제 이게 늪으로 이제 빠져 들어가는 시기야, 이게. 그게 2032년도예요, 정확히. 그럼 그때 뭔 큰 사단이 일어나고, 어떻게 해요? 계속 어떻게 해요? 경제가 초토화된 상태로 어떻게 해요? 이제 그지같이 살아요, 다들. 쉽게 말해서. 그지 같은 상황이 이제 발생을 해요. 심하게는 사람이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 사람이 사람을 뜯어먹는 이제 그런 초유의 인류 사태도 이제 흔하게 발생을 해요, 그때. 그럼 그렇게 되면, 경제가 초토화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부분의 회사들이 어떻게 해요? 90% 이상의 회사들이 대부분 도산을 해요. 그러면 살아남는 회사들이 있을 거예요. 10%도 안 돼, 몇 프로의 회사들이 살아남아요. 그럼 그 회사도 거의 어떻게 해요?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가요. 자, 그럼 회사가 도산 일보 직전까지 갔다는 건 어때요? 주가가 거의 동전주까지 떨어지게 돼 있어. 자, 회사가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가면 주가가 어떻게 동전주까지 떨어지게 돼 있어. 그럼 그렇게 가면 동전주까지 떨어진 주식들이 어떻게 스스로 백작으로 이제 널리게 돼 있어요. 그럼 그 걔네들 사면 되네? 걔네들 샀다가 걔네들 도산하면 어떻게 다 빵원데. 그러면 그 중에서 어떻게 돼요? 살아남을 놈을 갖다가 찾아내야 돼. 이게 실력이야. 이게 실력이에요. 자, 그런 회사를 찾아내는 게 실력이에요.
그때 잘못했다가 어떻게 해요? 저기 도산해가지고 빵원 되는 회사에다 투자하면 어떻게 해요? 동전주까지 떨어졌는데 빵원 됐어. 그럼 뭐 다 빵원이 날아가는 거지 뭘. 근데 동전주까지 떨어졌는데 나중에 회생을 하는 회사들이 분명히 발생을 해요. 이제 그걸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 실력이 있어야 돼. 왜 실력을 키우라는 게 제가 얘기를 하죠. 그럼 그때 장원 씨가 그 종목을 찍어주면 되잖아요. 아마 그때쯤 되면, 제가 선택된 사람들한테만 그 정보를 아마 유출을 할 것 같아요. 그때가 되면 제가 그런 저기 고급 정보 이제 유출을 못 해요. 그러면 장원 씨한테 붙어 있겠네. 붙어 있기 힘들 거예요, 저한테. 천신들이 저한테 붙으려고 하면 어떻게, 제가 떼어낼 거예요, 이제. 근데 저도 몰라요, 솔직히. 그래서 확률적으로 분산 투자를 할 거예요. 분산 투자하면 그 중에 10개를 투자하면 2-3개는 어떻게 해요? 도산할 걸 각오를 하고 그거는 접근을 해야 돼. 우리도 그렇게 하나요? 여러분들이 그런 눈을 갖고 있는지, 그런 실력이 있는지는, 그건 몰라요. 그러면 이게 보통, 늪으로 2020년대 코로나 사태부터 해가지고 2032년도까지 늪에 들어가는 시기예요. 보통 이게 전 인류들을 보면 비슷해. 그러면 12년을 그럼 12년 V자로 반등하나요? 안 그래요. 이게 12년으로 가요. 인데까지 통계를 내보니까 대부분 그래. 불황의 늪으로 빠지는데 12년. 불황의 늪에 장기에 있는 게 12년. 불황의 늪에서 빠져나오는데 12년. 그래서 총 36년이 걸려요. 이게 공황주기예요. 짧으면 24년이고 보통이 36년 주기예요. 공황이. 근데 이번 전 2차 세계대전은 거의 뭐예요? 거의 거의 한 50년 정도를 갖다가 공황에서 허덕였죠. 50년 넘게. 50-60년을 갖다 공황에서 허덕인 거야. 뭐 어떻게 될지 봐요. 이번 시대도 어떻게 50-60년을 갖다가 공황에 허덕일 수 있어요. 그럼 못 버텨요. 중간에 투자한 회사들이 다 도산해서 빵원 될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어요. 근데 보편적으로 그래. 공황에 들어가면 공황에 빨려 들어가는데 12년. 자, 바닥을 긁는데 12년. 바닥에서 탈출하는데 올라오는데 12년. 늪을 빠져나오는데 12년. 총 36년이 걸려요.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기간하고 똑같네. 우리가 일제강점기 식민지가 36년이죠. 1945년에 독립을 했고 1909년에 합방을 했죠. 맞아요. 그 정확하네. 자, 일제강점기 36년만큼은 어떻게 공황에 그 주기가 들어오게 돼 있어요, 보통. 자, 빠르면 24년 정도에서 30년 안으로 해서 다 빠져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굉장히 이례적인 경우고 대부분이 36년이에요. 평균적으로. 공황 그 주기가. 그럼 어떻게 되냐? 예전에 청간을 설명했죠. 2020년에서 32년도까지 늪에 빠져요. 그럼 32년도에 큰 사단이 일어나요. 뭔 사건이. 그럼 그 사건으로 해서 어떻게 해요? 계속 경기가 아주 안 좋아요. 완전히 공황이라는 걸 뼈저리게 느껴져요.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는 사태까지 발생을 해요. 이게 12년을 가요, 그냥. 근데 이거를 견디다가 어떻게 해요? 3차 대전 보충이 일어나요. 그럼 주기가 뭐냐? 자, 바닥을 긁는 그 주기가 12년이에요. 2032년부터 2044년도에, 전쟁이 아니라면 2044년도까지 그 바닥을 긁고 가요. 무섭죠? 그러면 그 공황에 늪을 빠졌는데 2044년도부터 2056년도에까지 어떻게 공황의 늪을 탈출하는 기간이에요. 그럼 실질적으로 2056년도가 지나야 공황에서 탈출을 해요. 보통 인데카 시대 실험하면 거의 거기서 크게 벗어나질 않아요. 이제 가끔 가다가 이제 돌연변이 같은 현상들이 일어나긴 해요. 그러면 언제 때 저걸 하냐? 이 바닥을 긁어낼 때 어떻게 해요? 이때 대부분 다 도산을 해요. 못 버텨요.
2032년부터 2044년도까지 어떻게 버티다 어떻게 다 저기 이제 저기 어떻게요? 빚에 허덕이다가 죽다서 하네 대부분 기업들이. 그럼 나중에 회복기가 2044년에서 2056년도에 들어갈 때 어떻게 해요? 이때 투자를 해야 돼요. 이때 이제 살아남은 애들한테 투자를 하게 되면 나중에 초호황기 때 되면 엄청난 수익을 내요. 자, 이게 이 얘기하니까 나 지금 젊은 분들도 야 그때 되면 저기 다 늙어가지고 내일 모레 죽을 나이인데요. 다 이제 그렇게 하실 거예요. 자, 이런 큰 주기까지도 좀 꿰차고 준비를 하셔야 돼요. 나중에 내가 이 강의를 하면 2032년도에 이제 코로나 사태 좀 쑥 들어가면 이제 그때 이제 쑥 꺼질 때 이제 그때 들어갈 때 이제 그때 회사들이 많이 도산을 해. 근데 싸게 샀는데 회사가 도산해서 빵원이 돼. 그럼 아무 필요가 없죠. 아무리 회사를 주식을 싸게 샀어도 회사가 도산을 해버리면 빵원이죠. 근데 이런 걸 다 염두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사회개혁을 많이 외치는 거예요. 자, 앞으로 우리한테 다가올 이번 인류한테 다가올 지금 현상들이 한 단계 지금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어요. 자, 그걸 갖다 충격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제가 뒤에서 작업을 많이 했는데 피할 수는 없어요. 어느 정도 충격은 최소화는 할 수 있겠지만 피할 수가 없어요. 원래 이게 자본주의 상태에서는 이 공황이란 주기를 피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공황이란 주기에 한번 청소를 하고 가야 돼요. 그래야 다음 주기 때 어떻게 해요? 건전한 자본주의가 좀 이게 꽃을 피워요. 이건 어쩔 수 없어. 피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요? 고통은 최소화하고, 그래도 이번 인류가 핵전쟁으로 멸망하면 안 되잖아요. 그거를 막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는 거야. 다 이게 어쩌면 3차 세계대전도 다 경제전쟁이에요. 옛날 1, 2차 세계대전도 다 끝을 다 파고다면 다 경제전쟁이야. 식민지 쟁탈전하고 시장 쟁탈전하고 경제전쟁이었어요. 다 1, 2차 세계대전 다 끝을 잡으면. 이제 이번은 더 심해요. 이제. 자, 이거를 갖다가 충격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제가 강의를 하게요. 혹시나 그때 되면 2032년 때 푹 꺼지면 그때 다 아무거나 처먹어야겠다고 하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자, 실력이 없으면 어떻게 도산할 회사들을 분명히 사게 될 거예요. 도산하면 어떻게 빵원 일이야. 자, 그거 명심하셔야 돼요. 자, 이게 좀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이나 투자시장에서 호구가 되지 않게끔 제가 강의를 최대한 이렇게 했어요. 제가 지금 우리 대한민국 재벌 청소도 껍데기 대가 지금 다 벗겼네. 이번 설 기간 동안에. 좀 미안하긴 한데, 좀, 인데까지 사기 쳐가지고 지금 다 저거 했잖아. 이제 그거 돌려줘야지. 국민들한테, 백성들한테. 사기 쳐먹은 돈. 자, 오늘 진짜 하루 종일 오늘 마라탕 강의를 했네. 계속 장소를 옮기면서. 자, 오늘, 할 얘기 다 끝났나? 끝났죠? 나중에 또 모자란 거 있으면 질문 있으면 나중에 또 하면 되니까. 뭐 질문 있나요? 없다고? 그래야. 그럼 오늘 여기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